2012년 7월 3일 저녁 10시경 중국 광둥성 산터우시의 한 모텔 여직원이었던 홍 여사는 퇴근 전 마지막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텔 3층 계단을 청소하던 중 그녀는 계단 모퉁이에서 이상한 핏방울을 발견해요. 방금 떨어진 것 같은 선홍색의 핏방울이 뚝뚝뚝. 이걸 보는 그 순간 그녀는 방금 자기 옆을 쓱 지나간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306호 남자. 보통은 그 남자 어디 다쳤나? 그 남자가 뭐 다쳐가지고 떨어진 핏방울인가 보다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촉이 진짜 무서워요. 이때 이 홍 여사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간 306호 남자가 아닌 그 남자가 들고 있던 가방이 딱 떠올랐대요.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 아무래도 남자 모습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다쳐 보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홍 여사가요 3층을 청소하다 말고 방금 지나갔으니까 재빨리 그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바로 물었어요. 손님 어디 다치신 거 아니세요? 피가 떨어져 있던데 괜찮으세요? 이 말에 그 남자는요 네 제가 손가락을 방금 좀 베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한 뒤 이 남자는 바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모텔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홍 여사는 뭔가 이상했어요. 손가락을 베었다. 그래서 복도에 핏자국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한테 베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그의 손을 봤을 때 멀쩡해 보이던데 피 흘린 것 같지 않던데. 이 홍 여사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 306호실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딱 들어갔더니 깨끗해. 침대 시트하며 말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바닥도 깨끗하고. 그런데 딱 특이한 점 하나. 화장실에 큰 가방 하나가 있네. 뭐지? 아무 생각 없이 홍 여사 그 가방을 살짝 열어보게 되는데 이제 이 가방 안에서 사람의 토막난 시신이 아닌 사람 머리 하나가 떡하니 나온 겁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래요. 그렇게 최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으로 경찰과 법의학자들이 달려왔어요. 확인 결과 사망한 사람은 여자로 나이는 한 30살 정도? 키는 대략 한 160? 잘려진 목 끝쪽에 약간 끈으로 쫄린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즉 사망 사인, 목이 졸린 질식사. 죽인 다음 토막 냈고 머리를 여기 넣어놨네. 그럼 나머지 시신은 어딨어? 바로 306호실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모텔 화장실 벽 모서리와 바닥의 벽돌 틈에서 혈흔이 나와요. 누구 피? 피해자의 피로 확인됩니다. 즉 306호실 범행을 저지른 최초 현장이라는 거죠. 다 청소하고 나갔네. 그래서 현장에선 크게 증거다운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저 나온 건 침대 옆에 검정색 비닐봉지 정도? 그 안에 뜯어져 있던 자두과자 한 봉지 정도? 침대 매트리스에서 피 묻은 지문이 하나 발견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선명하지 않게 찍힌 거예요. 있으나 마나야 검사가 불가능해. 경찰이 느꼈을 때는요 이 범인 새끼 보통 놈이 아니야. 왜냐? 죽이고 나서 한 후처리 방식이 너무 능숙해. 그리고 토막낸 머리 있죠. 그 단면이 머리를 쓱싹쓱싹 이렇게 자른 게 아닌 툭 쓱 끝 이렇게 자른 것 같은 너무 깔끔해. 이 범인 처음부터 끝까지 망설임 하나 없이 매우 노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새끼 이런 짓거리 몇 번 한 놈이네. 이에 경찰은요 이 범인 상습범 아니면 숙련된 그 정육점 도축업자 아니면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라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바로 모텔 CCTV 다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CCTV가 고장났어. 딱 사건 추정 날이 부분 일부 영상만 찍혀 있는 겁니다. CCTV를 봤을 때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306호실의 남자 손님 일찍이 한번 호텔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다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CCTV가 고장나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저 이 직원인 홍 여사의 기억에 따르면
범인 약간 외지인 말투를 쓰면서 사투리 쓰면서 오후 2시쯤에 혼자 체크인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혼자 모텔 와서 이제 룸 체크인하고 오후 3시쯤에 혼자 다시 나간 겁니다. 언제 다시 돌아온 건지 누구랑 왔는지는 CCTV에 안 찍혀있는 해당 모텔이요. 개인 모텔이었다 보니 숙박하는 손님들 다 기록을 해놓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CCTV도 다 엉망진창이고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경찰은 모텔 주변 CCTV 영상도 모두 회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용의자가 2시에 모텔 체크인하고 3시에 혼자 나갔다고 했잖아요. 딱 50분 뒤 오후 3시 50분경 근처의 한 야채시장 앞에서 또 포착이 된 거예요. 이때 그의 모습은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잠시 후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시간상으로나 가는 길로 보아 이때 이 둘 모텔로 향한 듯 보이는데 고로 306호실에서 머리만 발견된 피해자,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자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한 경찰은 바로 옆 여러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결과 중국 재앙시 경찰서에서 중요한 단서를 줘요. 약 7개월 전인 2011년 12월 4일 재앙시에서도 머리 없는 시신이 하나 발견됐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랑 범행 수법이 비슷해. 연쇄살인범 같기도 한데 7개월 전에 일어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너무 단서가 없어가지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 사건의 범인을 잡는 열쇠가 되지 못하죠. 의외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요, 맨 앞서 언급했던 306호실에 있었던 뜯어진 자두 과자 봉지였습니다.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피해자 아니면 피의자가 이걸 사가지고 들어온 건 맞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거냐? 다행히도 이 과자 5만 군데서 다 파는 과자는 아니었어요. 자두 과자는 중국 중산시에서 구입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중산시. 사건이 일어난 모텔은 산터우시에 있는 모텔이에요. 과자는 중산시에서 산 과자. 경찰 바로 중산시에서 이제 모텔이 있는 산터우시로 가는 버스 다 뒤집니다. 그리고 그 버스 기사들한테 다 이 CCTV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아니 솔직히 버스 운전기사들 얼마나 많은 승객들을 태웁니까? 알아보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때 한 운전기사 이 여자를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봅니다. 이 여자 기억나요? 이때 이 운전기사가 이 여자를 기억하는 이유는요, 중산시에서 산터우시까지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중산시에서 버스를 탄 유일한 승객이었대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이 여자 중산시에서 버스를 탔구나. 그럼 중산시에 산다는 거죠. 바로 중산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그 지역 실종자 조사에 들어가는데, 와우, 장징이라는 여자가 실종돼 남편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 이 안에 장징은요, 발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남편 왈, 장징이 7월 3일 일찍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회사에 일이 있어 출장 다녀오겠다고. 이때 그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집을 나선 아내가 무슨 일인 건지 그 이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경찰은요 바로 이 CCTV 속 붉은 옷을 입은 여자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제 아내 장징이 맞아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가방 속에서 발견된 머리, 장징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요 바로 장징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정말 7월 3일 날 누군진 모르겠는데 오전부터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 공중전화 같은 걸로 한 것 같아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공중전화 지역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광둥성 재앙에서 걸려온 거야. 헷갈리실까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모텔은 산터우시 모텔이고요. 장징은 중산시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는 광둥성 재앙시에서 걸려온 것. 경찰이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재앙시에서 걸려온 이 번호가 범인이 건 거구나. 즉 이 범인 재앙시에 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경찰 바로 재앙시 경찰서로 다시 달려갑니다. 재앙시는요, 지역 주민 이외에 외지인들의 외국인들까지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요. 인구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일일이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요,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이는 효과가 직방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재앙시 교회의 한 마을에서 그 범인놈과 닮은 남자를 봤다. 경찰 바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 남자 체포까지 합니다. 그 남자는 37살이었던 쟁샹푸. 산터우시 인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년 전 잘리고 그 후 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워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였어요. 체포되자마자 그는요, 바로 인정해요. 아, 장징? 네, 제가 죽였는데요. 아니, 왜? 왜 죽였어? 이에 대해서 그는요, 여자들 진짜 웃겨요. 내가 돈 많은 사업가라고 하니 침 질질 흘리면서 좋다고 달라들 땐 언제고, 돈 없다고 하니까 싹 돌변하대. 지 말로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 둘 채팅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채팅 안에서 그는요, 자기를 사업가라고 거짓말합니다. 실상은 오토바이로 손님 태우는 일명 택시였는데, 장징은요, 그에게 엄청난 호감을 보였어요. 둘이 한 열흘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은 장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샹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재앙이 아닌 중간 지점 산터우시로 2012년 7월 3일 오후 4시까지 와라. 그리고 본인은 더 빨리 미리 오후 2시에 와가지고 모텔 체크인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약 3시경 올 때가 됐거든. 모텔 밖으로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3시 50분에 둘이 만났죠. 모텔로 바로 들어갑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하하 호호 거리면서 성관계 할 거 다 하고. 이 여자가 아무리 봐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 보이고 나도 이 여자가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때 물어본 거예요. 이 쟁샹푸가 자신의 모든 걸 밝히면서, 사실 나 사업가 아니에요. 나 그냥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 사랑해줄 수 있어요? 나랑 계속 만날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승질을 내면서, 에? 이거 뭐 사기꾼 새끼 아니야? 화를 막 내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 사기꾼으로 내가 신고해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방 안에서 싸움이 이제 일어났고, 열받은 자기가 밧줄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인 후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모텔이기 때문에 시신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밖으로 시신을 빼낼 수 있는 방법, 토막밖에 더 있어? 그래서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가방 안에 넣고 여러 번 모텔을 들락달락. 사실 맨 처음 언급했던 홍 여사가 가방을 발견한 것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원래는요, 그때 체크아웃을 할 생각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모텔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시신을 밖으로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딱 머리만 남겨놓은 상황. 그런데 여기서 홍 여사한테 들켰던 겁니다. 핏방울이 있던데 어디 다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봐 버리니 쫄려가지고 그대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촉, 이 새끼 이거 시신 처리한 거나 청소해놓은 거나 모든 게 초범 같지가 않아. 바로 그가 살던 집을 수색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 휴대폰 여러 대, 노트북, 여성용품, 여자 옷까지 우르르 나옵니다. 야, 너 이거 다 어디서 났냐? 아, 그게 여자들한테 훔쳤는데요. 거기다 확인해보니까 이 새끼 채팅 계정만 8개가 있고 채팅상에서 연락하고 있는 여자만, 연락한 여자만 3,000명이 넘어. 채팅에서 여자랑 이야기하고 노는 게 이놈 삶의 낙인 거예요. 쟁샹푸의 채팅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장징을 만나기 전 여자 5명을 차례로 만나 똑같이 모텔로 유인, 성관계하고 다행히도 죽이는 게 아닌 여성들의 물품들을 강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이 5명의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2 피해자 남편이 있어, 아이가 있어. 괜히 이거 다시 엮였다가 남편과 아이들이 알게 되면 무슨 쪽이야. 그게 무서워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은 인정해요. 맞다, 나 성폭행 당하고 물품도 강탈 당했다. 그럼 왜 그때 신고 안 했냐? 어떻게 하냐? 얼굴 다 팔리는 거고 가족들도 다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무서워서 못했다. 그렇다면 이놈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다 살인까지 하게 된 걸까? 지가 하는 말로는 제가 예전에 여자를 2명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내가 가난해서 싫대요. 내가 원하는 날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인터넷, 온라인 안에서밖에 없어. 채팅 속에서 난 월 소득이 2, 3천 정도 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내가 여기서 돈 쥐꼬리도 못 버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겠어요?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미쳤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현실에서도 열받아 죽겠는데 온라인에서도 열받으라고? 그렇게 시작한 사업가 거짓말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막 말 걸고 만나자고 하고 주도적이야. 그러니까 그 맛이 들린 거예요. 사업가인 척하는 맛이. 그렇게 여자들을 꼬셔 산토우시로 초대, 모텔방 하나 예약하고 거기서 같이 자고, 그 후에 이제 이 모텔방을 나서기 직전에 여자들 물건을 훔친 겁니다. 경찰은요, 쟁샹푸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다 장징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2년 6월 12일 이전까지 빈번하게 연락한 한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번호로 하루에 막 10번씩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내내 연락하다가 딱 6월 12일 날부터 둘이 연락을 딱 안 하네. 초기 경찰 조사 결과 상대편 번호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46세 황펑이라는 여자 번호로 확인됩니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둘이 살던 여자였는데 6월 13일 날 이 딸이 엄마와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신고를. 이 딸 왈 문제의 6월 12일 날 엄마가 집에서 나갔는데 나가면서 분명히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산터우시에 있는 한 친구가 일자리 소개시켜준다 한다. 엄마 얼른 산터우시에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 된 거죠. 확인 결과 역시나 쟁샹푸랑 채팅하고 놀다가 이놈이 사업가잖아요. 일자리 구한다는 그녀 말을 듣고 자기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만나자고 그렇게 꼬드긴 겁니다. 딱 만났는데 나이가 나보다 많긴 해도 이뻐. 그래서 이때 좀 다르게 이놈이 상관계를 하고 물품을 뺏은 게 아닌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나 사실 이런 남잔데 만날래요? 그랬더니 역시나 다른 여자들처럼 미친놈이 날 속였다. 너 사기꾼 아니냐. 내가 너 신고할 거다. 막 화를. 그러니까 똑같아요. 분노에 차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또 토막 여기저기 던져버렸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앞부분에 중국 재앙시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11년 12월 4일 날 머리 없는 시신 발견됐었다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는데 딱 여기까지 끊겼다고. 그럼 이 사건은 뭐야? 이것도요 이놈이 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아니었어요. 쟁샹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종종 돈 문제로 다퉜었다는 거예요. 너무 싸우니까 전 여친이 헤어지자고. 여기서 이제 깊숙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모든 분노가 터졌다는 겁니다. 왜 헤어져?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싫냐? 내가 가난해서 싫어? 너도 결론은 돈이냐? 돈이 없어 날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 후에 들키지 않기 위해 밤새 전 여자친구의 몸과 머리를 토막 각각 재앙시에 한 다리 밑에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몸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건요. 체포되고 나서 보니까 이 새끼 체포되기 직전까지 여자랑 채팅하면서 여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토우시로 오라고. 만약 경찰이 이놈을 잡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더 났겠죠. 2017년 3월 당연히 이놈에게 내려질 건 하늘의 새똥과 사형밖에 없죠. 채팅으로 인한 범죄는 중국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남자분이 채팅해가지고 여자 만났다가 남자분이 이제 토막이 나가지고 캐리어에, 이 사건 유명하죠. 저도 엄청 옛날에 다뤘었는데 이 화면 오른쪽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채팅으로 인한 범죄, 데이트 어플로 인한 범죄 많습니다.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해야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괜찮겠지에서 시작이 된 거지.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채팅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